여러분, 일명 홍콩 닭장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롯데타워보다 4배나 더 높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용적률이라는 부동산 용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을 얼마나 넓고 크게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롯데타워의 용적률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서 573%밖에 안 된다는 것. 롯데타워보다 훨씬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 이 호텔의 경우에는 무려 용적률이 1931%나 됩니다. 롯데타워는 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보일 수 있는 573%인데요. 한 층이 10평, 면적 토지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프레지던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193.1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57.3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란 부분이 무엇인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말씀으로만 드렸을 때 이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짠! 이 전체 검은 부분을 토지라고 보겠습니다. 땅인데, 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뭐 도로라고 한다면 도로 위에 건물은 지을 수가 없겠죠. 이 녹색 부분을 대지 면적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이기 때문에 이 연면적이 뭔지를 또 저희가 알아야 돼요. 이 모형에서는 이 부분이 바닥이겠죠? 이 바닥 부분을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라고 볼게요. 이 바닥 면적은 앞서 면적보다 조금 넓죠? 그래서 이걸 80제곱미터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15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150%인 상황인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이라든지 필로티로 된 주차장이라든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만약에 용적률이 80%인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80제곱미터 하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용적률이 300%이다. 이 1층, 2층과 똑같은 건물이 3층, 4층으로 더 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닥 면적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 용적률을 아실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건폐율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서처럼 대지 면적이 지금 이 녹색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만큼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30%인 건물인 겁니다. 건폐율이 넓다면 층마다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건물이 넓어진 만큼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활용하려는 측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폐율이 높다고 한다면 아파트 동간에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옆집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옆집에 우리 집이 그대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건물 내부는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건폐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대지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대지에 놀이터라든지 여러 시설도 넣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적률과 건폐율.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에서 토지 이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난개발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970년에 이 건축법에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개념을 넣었고, 현재와 또 10년 전, 20년 전이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기부 체납의 비율에 관해서 완화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위에 얼마나 넓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부동산 용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해 주세요.